이제 커마 2급 실기 모의고사 1회 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본 작업 1번입니다. 총 배점은 5점이고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그대로만 입력하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단순하죠? 그냥 제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그냥 보고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5점짜리 공짜고요. 혹시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차라리 이 작업을 가장 늦게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입니다. 기본 작업 2번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지시사항처럼 서식을 정해 나가는 문제인데요. 각 2점이고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A1셀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크기는 16포인트, 굵게 이중실선으로 지정하시오. 자, 먼저 A1에서 F1 영역부터 잡고 홈이라는 메뉴 안에 전부 다 여기 홈에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홈이라는 메뉴 탭 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굵게, 밑줄은 이중실선. 네, 끝났습니다. 배점 2점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A4에서 A6, A7에서 A8, F4에서 F6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의 녹색, 강조색 6을 적용하시오. 3번 병합 작업해야 되는데요. 일일이 범위 잡고 병합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작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4에서 A6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범위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컨트롤 키 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차라리 3번 일일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F3 범위를 잡고 셀 스타일에 녹색, 강조색 6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마우스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이름이 다 뜨기 때문에 이거 이름 뜨는 거 확인하시고 정확한 이름 뜨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어디 있나 찾으실 건데요, 몇 번 하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F4에서 F9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해야 같이 표시하시오. 30이면 30점, 0이면 0점. 자, 먼저 지정된 범위 F4에서 F9 범위를 잡고요.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축키는요, 컨트롤 1 누르시면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 열립니다. 마우스가 편하면 마우스로 하시고요. 단축키 편하면 단축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형식 기본 거 내용 지우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표시 예를 보면 원본 숫자가 30이라면 30점, 원본이 0이어도 0점이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칸이 비어 있더라도 점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럴 때는 숫자 대신 0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0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숫자 뒤에 나와야 될 문구를 그냥 쓰시면 돼요. 정석은 점이라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항상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쓰고 나갔다 들어와도 네, 문자 앞뒤에 큰 따옴표가 자동 생깁니다. 즉 큰 따옴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원본 데이터 즉 숫자 뒤에 점이라는 문자가 붙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끝났습니다.
4번 C4에서 C9 영역의 이름은 세부 내용으로 정의하시오. 그럼 자 C4에서 C9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름 상자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영역의 이름은 세부 내용입니다. 오타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름 쓰자마자 엔터키 누르셔야 됩니다. 엔터키 안 누르면 이름 정의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잘 됐나 안 됐나 궁금하신 분들은 뭐 커서를 아무 데나 둔 상태에서 다시 이름 상자에다가 써보면 돼요. 세부 내용. 엔터 누르면 다시 범위 잡히죠? 네, 잘 된 겁니다. 혹시 시험장 가서 긴장해서 혹시 이름을 잘못 쓰셨다면은 이게 한 번 정의된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오타 발생하신 분들은 수식에 여기 이름 관리자 여기 들어가셔서 삭제하시고 다시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셔서 오타가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자, 5번입니다. 마지막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정의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정의하시오. 네, 범위 잡고 A3에서 F9 홈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면 끝납니다. 네, 끝났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기본 작업 2번은 거의 다 홈이라는 탭 여기 안에 다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입니다.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문제 볼게요. 프로젝트 수행평가표에서 분류가 3조가 아니고 총점이 93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 조건은 A15에서 C17 범위 알맞게 입력하시고 고급 필터 결과는 동일 시트 A19 셀부터 시작하시오. 현재 분류가 3조이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총점이 95 이상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현재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사이에 뭐뭐 이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문을 보셔야 돼요. 즉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내용을 검색할 거기 때문에 AND 조건이 됩니다. 일단은 조건부터 입력해야 됩니다. A15셀에서 C17셀 범위 안에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직접 써도 되고요. 오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분류,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총점, 컨트롤 C, 컨트롤 V. 필기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AND 조건이든 OR 조건이든 첫 번째 줄에는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부터 나란히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 조건을 같은 줄에 입력하면 AND 조건, 다른 줄에 입력하면 OR 조건이 됩니다. 현재는 AND 조건이니까 세부 조건을 같은 줄에 입력해야 됩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네, 여기 써도 되고 복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항상 기호가 앞에 와야 돼요. 먼저 아니다라는 기호 와야 되고 3조라고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분류가 3조가 아니다. 총점도 역시나 기호가 앞에 와야 되고 숫자가 뒤에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줄에 쓰면 AND 조건, 다른 줄에 쓰면은 OR 조건이 됩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원본표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데나 클릭해도 범위가 인식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 안에 고급 누르시면 돼요. 목록 범위는 원본 표를 의미합니다. 방금 저희 범위를 잡고 왔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잘못 잡고 들어오신 분 다시 잡아도 돼요. 이렇게. 두 번 조건 범위, 여기 입력했던 범위 잡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고급 필터 결과는 복사 위치를 동일 시트 A19셀로 지정하세요 라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 체크, 그래야 복사 위치 칸이 활성화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복사 위치 칸은 A19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에 원본표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A19셀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네, 끝났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요. 전부 다 3조가 아니고요. 예, 맞죠? 3조가 아니고 총점은 93점 넘는 데이터만 나왔습니다. OR로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은 끝난 건데 만약 이 문제가 OR 문제였으면 조건을 다른 줄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쓴 상태에서 다시 목록 범위 잡고 고급 필터 들어간 다음에 조건 범위 잡고 결과 임의로 지정할게요. 네. 오, 거의 다 나왔네요. 당연히 AND보다 OR이 더 많이 나오겠죠? OR은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류가 3조가 아니어도 나올 수 있고 총점이 93점 이상이어도 나올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OR 조건입니다. 네, 삭제할게요. 지금 저희 답은 요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8점입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만 넘어가시면 합격 가능하신데요.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하시고 요를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순서대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상, 2위는 은상, 그에는 공백을 수상 결과에 표시하시오. 총 8점짜리고요. 함수 살펴보면은 if error, choose, rank.eq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3개를 모두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아래 문제처럼 함수 중 선택하세요라고 나오면은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즉 지금 문제는 모두 사용해야 되고 뒤에 문제는 골라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무조건 주어집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첫 번째 칸 2, 3셀에 저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바로 수식을 입력하시면은 식이 길어지면 옆에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러면 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여기다가 직접 풀지 마시고 첫 번째 칸인 2, 3셀을 한번 클릭하고 여기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다가 입력하면은 식이 길어져도 옆에 데이터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네, 클릭하고 여기다가 풀게요. 자, 먼저 순위부터 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rank.eq 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rank.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필기 때 가로 열면 됩니다. rank.eq 함수는 지정한 숫자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순위인지 그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 넘버, 순위를 구할 숫자부터 클릭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사람 은주의 총점을 클릭하면 되고요. 콤마. 두 번째 ref는 범위입니다. 즉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숫자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이 범위는 나중에 체육엔드를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잡자마자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고정해야 됩니다. 즉 사람마다 점수는 달라지지만 비교해야 될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범위는 F4 눌러서 고정해야 됩니다. 콤마. 세 번째는 오더라고 해서 정렬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것은 오름차순입니다. 즉 마지막 칸에 0 또는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지고요. 마지막 칸에 0이 아닌 값, 예를 들어서 1을 입력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점수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즉 마지막 칸에 0을 써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별로 순위, 즉 D3셀이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엔터 누르고 체육엔드를 끌겠습니다. 첫 번째 은주는 187점으로 4등이고요. 동희는 5등, 수준이는 7등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넓히면 안 돼요. 칸을.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마다 점수는 바뀌어야 되죠. 보면 칸이 바뀝니다. D사의 D5로 바뀌죠. 하지만 빨간 색깔 범위는 우리가 잡자마자 F4 눌렀기 때문에 채우기를 끌어도 범위는 고정,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야 될 때랑 누르지 말아야 될 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는 하시다가.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등이라고 나온 칸들은 금상이라고 나와야 되고 2등은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추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주는 위치 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해준 함수입니다. 추주 첫 번째 칸은 인덱스 넘이라고 해서 위치 번호를 지정해야 되는데 방금 그 위치 번호는 방금 랭크로 저희가 구했고요. 콤마. 두 번째 칸부터는 뭐 value 1, value 2라고 해서 그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나와야 될 값, 2라면 나와야 될 값, 즉 위치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아까 1이면 나와야 될 값이 금상이었죠. value 1에다가 금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칸에서 1이 나오면은 금상이라고 나오게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콤마. 두 번째 value 2죠. value 2. 2라면 나와야 될 값은 은상입니다. 은상. value 1과 value 2만 지정을 할게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에러가 떠야 돼요. 저희는 value 1, value 2, 즉 1등과 2등 값만 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당연히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자, 마저 문제 풀면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if 에러죠. if 에러는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지정된 값을 나오게 한 함수입니다. 자, 우리 에러가 뜬 칸들은 전부 다 공백이라고 나오게 하면 됩니다. 전체는 if 에러. 만약 에러가 뜬다면. if 에러 첫 번째 칸은 value라고 해서 수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네, 여기서 콤마. 두 번째 value if 에러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 시 표시할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류가 뜬 칸들이 다 공백으로 표시돼야 되죠. 이럴 때는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고 이게 공백입니다. 즉 앞에 수식에서 에러가 뜬다면은 나머지 칸들은 공백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엔터 책을 끌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씩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수식을 쭉 쓰시면요. 중간에 에러가 뜨면은 어디서 틀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랭크로 순위부터 구하시고 추주로 값 나오게 하시고 if 에러로 에러 수정하시고 이 순서대로 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몇 번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2에서 활동 횟수, 평균 점수, 활동 등급별 지원금 비율을 이용하여 학생별 지원 금액을 계산하시오. 지원 금액은 활동 횟수 곱하기 3만 곱하기 지원금 비율. 지원금 비율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하며 순위가 1, 2등이면 100%, 3, 4등이면 80%, 5, 6등이면 60%, 나머지는 40% 적용하시오. 순위는 평균 점수가 가장 큰 점수가 1등으로 하시오. VLOOKUP, HLOOKUP, 랭크점 EQ 함수 중 선택하시오. 일단은 함수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순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랭크는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 VLOOKUP과 HLOOKUP 중에 골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참조표가 행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처럼 참조표가 행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HLOOKUP 써야 되고요. 아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열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VLOOKUP 써야 됩니다. 즉 가로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HLOOKUP, 세로, 즉 열방향이면은 VLOOKUP입니다. 즉 이 문제는 HLOOKUP과 랭크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VLOOKUP은 X 하셔도 됩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물론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도 되는데요. 저희는 초보니까 미리 순위부터 구해 놓을게요. 순위부터. 즉 우리가 순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니까 먼저 첫 번째 칸에
랭크.eq를 이용하여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 즉 첫 번째 사람의 평균 점수를 클릭합니다. 콤마, 두 번째 ref라고 해서 범위 잡아야 됩니다. 이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체육인들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잡자마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콤마, 세 번째는 정렬 방법인데 저희는 큰 점수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0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파란색이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3등이네요, 은주는. 쫙 끌었더니 은주는 3등, 동희는 6등, 수준이는 1등입니다. 사람별 순위가 나왔죠? 그러면은 은주는 3등이네요. 3등이니까 80%가 지원 비율이고요. 예, 동희는 6등이니까 50%. 만호는 9등이니까 30%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1, 2등은 100%, 3, 4등은 80%, 5, 6등은 50%. 요 뜻입니다. 네. 아예 구해놓을게요. 지원금 비율도. 방금 순위를 구했고 요거를 H룩업을 이용하여 순위에 따른 지원 비율도 다 구해놓겠습니다. H룩업은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찾은 후 지정한 행번에 위치한 값을 구해낸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검색할 값, 방금 순위였는데 이미 구해놨고요. 콤마. 두 번째, 참조표 범위. 범위는 이렇게 다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범위도 나중에 체육인들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범위는 잡자마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즉 고정시켜야 됩니다. 콤마. 세 번째 행번호. 우리는 이 보라 색깔 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지원 비율이 필요하죠. 네, 행번호 2라고 하고 콤마. 저희는 당연히 정확한 값이 필요하죠. 아니다. 저희는 유사일치입니다. 왜냐하면 참조표에 보시면 1등에서 2등은 100%, 3등에서 4등은 80%, 즉 범위 구간이거든요. 즉 이 표에서는 100% 일치한 값은 없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정확히 일치를 먼저 해보세요. 그럼 에러 뜰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정확히 일치로 먼저 하고 오류 뜨면은 유사일치로 바꾼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표는 정확히 일치는 아닙니다. 유사일치. 지금 표에 서식이 적용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맞게 나온 건데 표 안에 이미 서식이 적용돼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입니다. 맞게 나왔죠? 원상복귀 할게요. 건드시면 안 돼. 그냥 쭉 푸셔야 돼요. 원래는. 자. 또한 이 식은요. 우리 복잡하니까 잘라내기 해놓을게요. 홈에 가면은 클립보드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수식을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킵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쭉 푸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풀어놓고 클립보드에다 보관해 놓은 다음에 끄집어 와서 푸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식대로 풀게요. 자, 지원 금액은 활동 횟수 곱하기 3만 곱하기 지원금 비율. 자, 는 첫 번째 사람의 활동 횟수를 클릭 곱하기 3만. 어떤 수식에서는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하시면 안 됩니다. 쭉 쓰셔야 돼요. 그리고 콤마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 여기 뒤에 지원금 비율이죠. 여기 있죠. 클릭하면 돼요. 우리 미리 구해놨으니까.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다소 어려웠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시험장 가서는 나중에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역시 푸시다 보면 금방 또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3에서 이름별로 프로젝트 1에서 프로젝트 3의 평균이 1이면 기초, 2면 보통, 3이면 우수, 4면 공백을 비곡칸에 표시하시오. 평균은 프로젝트 1에서 프로젝트 3의 평균을 구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로 계산하시오. 함수는 choose, int, average 함수를 모두 다 사용하시오. 네. 일단은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한 함수는 average입니다. average. 여긴 지워놓을까요? 중간중간에. 네. 첫 번째 칸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 함수 이름은 average. 네, 평균을 구한 함수입니다. 항상 함수 이름 쓰면은 가로 열고 넘버 1, 넘버 2라고 해서 그냥 숫자들 범위 잡으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사람 박은주의 프로젝트 1부터 프로젝트 3까지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름별로, 이 말은 사람별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람별로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사람별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이 범위는요. F4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값이잖아요. 사람마다 F4 누르면 안 되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사람별로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나옵니다. 네, 이 범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F4 안 누른 거예요. 네, 구했죠? 그런 다음에 평균은 프로젝트 1에서 3까지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로 계산하시오. 네, 이때 쓴 함수는 int입니다. int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전체를 int 안에 넣으면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int는 사용법이 없어요. 그냥 숫자를 정수로 내림한 함수입니다. 엔터 누르고 끌어보겠습니다. 쭉 끝났죠? 그런 다음에 다시 보면은 여기서 1이라고 나온 칸은 기초라고 나와야 되고 2라고 나온 칸은 보통, 3이라고 나온 칸은 우수, 4는 네, 공백입니다. 추주가 필요합니다. 추주는 위치 번호에 따라 여러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는 전체는 추주. 인덱스 넘버, 즉 위치 번호는 방금 구했고요. 저희가 콤마. 우리는 그 옆에 칸부터 위치 번호에 해당하는 값들만 차곡차곡 지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value 1, 즉 1일 때 나와야 될 값은 우리가 기초, 문자니까 큰 따옴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 쓰실 때 숫자는 그냥 쓰셔야 되고 문자는 무조건 큰 따옴표 안에 써야지만 엑셀이 인식을 합니다. value 2, 2라면 나와야 될 값은 보통, value 3, 3이면 나와야 될 값은 우수, value 4, 4라면 나와야 될 값은 공백,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위치 번호라 부르는데 이 위치 번호 값이 1이면 기초, 2면은 보통, 3이면 우수, 4면은 공백이 나옵니다. 엔터 누르고 끌어보겠습니다. 끝 되셨습니다. 8점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표사에서 수도 사용량과 요금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청구 금액을 계산하시오. 또 식이 나왔네요. 그럼 식대로 푸셔야 돼요. 청구 금액은 수도 사용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요금 할인율 가로 닫고 요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 안에 봤더니 청구 금액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Vlookup, Hlookup 함수 중 선택할 사용하시오. 일단은 함수부터 골라야 되는데요.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입니다. 현재 문제에서 내림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라운드랑 라운드 업은 안 쓸 거고요. 또한 참조표 보시면은 이번에는 열방향이네요. 네, 열방향이니까 Vlookup 쓰셔야 됩니다. 참조표가 행방향일 때는 Hlookup, 열방향일 때는 Vlookup. 네, 지금 이 문제는 라운드 다운과 Vlookup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도 사용량 있으니까 이따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요금 할인율부터 구할게요. 여기 있어요. 일단은 Vlookup을 이용하여
참조표에서 요금 할인율부터 끄집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이 0에서 50 사이는 1%, 50에서 150%는 3%, 150에서 250은 3%, 5%입니다. 요거부터 갖고 올게요. 자, 먼저 VLOOKUP. VLOOKUP은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은 후 지정한 열번호에 위치한 값을 구해올 때 쓴 함수입니다. 먼저 검색할 값인데요. 내가 원하는 요금 할인율이 수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수도 사용량을 알려주셔야 돼요. 211이라고. 그런 다음에 표 범위, 참조표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이 범위는 체육인들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죠. 예, 잡자마자 F4 눌러서 고정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 라는 뜻이고요. 콤마. 세 번째는 열번호입니다. 이 빨간 색깔 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세 번째 열에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번호는 3이라고 지정하면 되고요. 마지막 칸인데요. 우리가 얘도 유사일치입니다. 왜냐면 0에서 50 사이에 들어가면 1%, 50에서 150 사이에 들어가면 3% 이런 숫자 구간 나오면 유사일치입니다. 역시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확히 일치를 먼저 해보시고 에러 뜨네 유사일치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맞게 나왔습니다. 방금 저희가 구한 거는 요금 할인율이고요. 이제 식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헷갈리면 이 부분은 블록 잡고 컨트롤 X 잘라내기에서 클립보드에 킵해놓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식대로 지울까요? 불편하니까. 자, 해볼게요. 는 첫 번째 수도 사용량, 첫 번째 사람의 수도 사용량 클릭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이 뒤에 요금 할인율 나와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지막 가로는 원래 이게 VLOOKUP의 가로고요. 문제 안에서도 또 가로 닫으라는 게 있었죠. 예, 문제대로 닫아야 됩니다. 즉 마지막 가로는 2개. 엔터 끌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방금 저희가 구한 게 청구 금액인데 문제에서 청구 금액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리마라고 나와 있었죠. 내리마 함수가 라운드 다운입니다. 이 값이 얘입니다. 같은 애입니다. 이 전체를 라운드 다운에 넣으면 됩니다. 라운드 다운은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하여 표시한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숫자, 넘버. 방금 여기서 넘버가 나왔죠? 콤마. 두 번째 칸이 자릿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자, 표시 예를 볼게요. 글이 더 어려워요. 원본 값이 295.39면 295.3이 돼야 됩니다. 즉 저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릿수를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즉 라운드 다운 두 번째 칸은 남길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냥 0이라고 하시면은 정수를 표시하게 되고요. 1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은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은 마이너스 3. 지금처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은 1,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 2입니다. 즉 1, 2, 3, 4는요. 소수 자릿수예요. 요 표기 예보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는구나.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속 풀어가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엔터 끌어보겠습니다. 그럼 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쭉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마지막 계산 작업 문제입니다. 표 5에서 예배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일반석, 2면 특실, 3이면 우등실, 자석 종류에 표시하시오. 함수는 추주,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중 선택할 사용하시오. 일단은 1의 값, 2의 값, 3의 값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추주는 쓰셔야 되고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때 쓰는 함수고요. 미드는 특정 시작 위치부터 텍스트를 추출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제 레프트는 왼쪽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미드는 가운데인데 저희는 이번에는 가운데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미드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추주랑 미드 갖고 문제 푸셔야 돼요. 일단은 MID 미드를 이용해서 예매 번호 세 번째 글자를 쏙 빼오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 번째가 2고요.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3입니다. 이 숫자를 먼저 미드로 추출해야 됩니다. 여기다 는 MID. 미드는 텍스트에서 특정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문자 개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한 함수인데요. 가로 열고 첫 번째 텍스트의 문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지고 올 거죠. 콤마. 두 번째 스타트 넘, 즉 시작 번호 지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A31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할 거죠. 콤마. 세 번째 칸은 넘 케어즈라고 해서 추출할 문자 수를 지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A31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뽑아낼 겁니다. 즉 첫 번째 칸은 텍스트, 두 번째는 시작 위치, 마지막은 뽑을 개수. 네. 엔터 누르면은 검사가 되죠. 2 맞죠? 그 다음 사람은 1 맞죠? 네. 맞게 추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이라고 나온 칸들은 일반석, 2라고 나온 칸은 특실, 3이라고 나온 칸은 우등실. 이건 많이 했죠? 예, 추주입니다. 추주를 이용하여 위치 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시키면 됩니다. 가로 열고 콤마. 밸류 1, 1이라면 나와야 될 값은 일반석, 콤마. 밸류 2, 2라고 나와야 될 문구는 특실, 밸류 3, 3이라고 나와야 될 칸은 우등실. 1, 2, 3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1이라면 일반석, 2라면 특실, 3이라면 우등실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함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자,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10점입니다. 현재 첫 번째 문제는 부분합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통합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거 쉬운 거고요. 예, 이거 위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현재 부분합은요, 쉬운 게 결과물이 나와요. 즉 이대로만 나오면 됩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 가전 월별 판매 실적표에서 그림과 같이 항목별로 전체 매출의 평균을 계산한 후 7월, 8월, 9월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전체 매출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에 7, 8, 9의 합계를 계산해야 됩니다. 정렬 기준은 항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처리하시오. 부분합에 연한 녹색 표스타일 밝게 칠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건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네, 순서대로 하시면 이 모양 됩니다. 자, 부분합은 우리 항상 정렬부터 해야 되죠. 무조건. 이거 닫고. 자,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사라졌다? 다시 나옵니다. 네. 다시 원상복귀하고. 자, 부분합은 반드시 뭐부터 한다? 네,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은 표 전체 블록 잡고 데이터의 정렬. 현재는 항목을 보면요. 청정기, 세탁, 주방, 조명, 청정기 이렇게 순서가 엉망진창인데 이걸 가지런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정렬 기준은 항목, 정렬 방법은 내림차순. 확인 누르면 정렬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청정기, 주방, 조명 정렬이 됐죠? 네. 이 상태 그대로 범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탭에 들어가면요. 오른쪽 끝에 있어요. 찾기도 쉽습니다. 부분합은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분합 작업을 2번 해야겠죠. 첫 번째, 그룹발 항목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정렬했던 게 첫 번째 칸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우리 항목 정렬했죠? 예, 그룹 항목은 당연히 항목이 됩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부터 구하라고 나와 있었고요. 기본 체크된 거 다 푸세요. 첫 번째 헷갈리니까. 네, 다 풀었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전체 매출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게 맞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항목별 전체 매출의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확인? 네. 이 상태에서 블록 풀지 말고 다시 한번 분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 항목은요, 건들면 안 됩니다. 지금 다 항목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말고 두 번째 함수부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수가 합계고요. 원래 체크되었던 거 풀고 7, 8, 9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두 번째 부분합은 항목별로 7, 8, 9의 합계를 계산하는 부분합입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필기 때 배웠잖아요. 요거 푸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앞에 계산했던 평균이 지워집니다. 우린 대치되면 안 되죠. 평균과 합계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값의 대치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 그리고 함수를 합계를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에 요약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최근께요. 위로 올라가요. 먼저 한 게 아래로 가고 최근께 위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에 연한 녹색 표 스타일 밝게 칠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러면 원래 블록이 잡혀져 있었죠? 이 상태에서 홈에 표 서식에 연한 녹색 표 스타일 밝게 칠. 밝게니까 위에 있어요. 밝게가 있고 중간이 있고 어둡게가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이 뜹니다. 지금 저희는 7이죠. 여기 있습니다. 연한 녹색 표 스타일 밝게 7. 정확히 확인하고 클릭하면 끝. 배점은 10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판매 지점, 가전제품, 생활용품, 자파의 평균을 표 4의 F13에서 I13역에 계산하시오. 서울 지점과 경기 지점으로 끝나는 판매 지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일단은 데이터 통합이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숫자들이나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합치는 기능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 지점과 경기 지점으로 끝나는 데이터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면요. 강남 서울 지점, 종로 서울 지점, 성남 경기 지점 보시면 경기 지점으로 끝난 데이터들이 있고요. 서울 지점으로 끝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기준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별 서울 지점, 별 경기 지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와일드카드가 앞쪽에 있을 경우에는 별이 앞에 있을 때는 무엇으로 끝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서울 지점으로 시작한다라고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서울 지점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별표가 와일드카드가 앞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준행과 기준열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 간혹 빈표만 범위를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즉 결과값이 나와야 될 결과표를 범위를 다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통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조의 커서가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표를 하나씩 다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표도 판매 지점부터 끝까지 범위를 잡고 추가. 표 2도 판매 지점부터 끝까지 다 잡은 다음에 추가. 표 3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위를 잡고 추가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범위 잡고 추가 누른 다음에 반드시 첫 행 체크, 왼쪽 열 체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저희가 결과표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확인 누르면 끝. 배점은 10점입니다. 같은 10점인데 앞에 거보다 훨씬 쉽죠? 네. 자, 이번에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을 기록해 단순한 명령어로 실행해주는 기능인데요. 총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입니다. 네, 1번 매크로부터 볼게요. 1번 24에서 29셀 영역에 학생별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합계, 식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 구하는 식은 국어 더하기 수학.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G3에서 H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먼저 단추부터, 버튼부터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튼 그릴 위치가 G3에서 H4죠. 네.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에 시험장 가셨는데 그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개발 도구 탭이 나와 있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개발 도구 탭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연습하실 때 개발 도구 탭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에 옵션 들어가시면 돼요. 즉 개발 도구 탭이 없으신 분들은 파일의 옵션에 들어간 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여기 개발 도구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 탭이 나옵니다. 시험장 가면은 기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하실 때만 요거 탭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할게요. 도형 그릴 위치 G3에서 H4 범위를 잡고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입니다. 첫 번째 친구예요. 그냥 그리면은 셀에 딱 맞게 못 그립니다. 항상 그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야지만 셀에 맞게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띄고 Alt 키 띄고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입력하고 기록 눌러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기록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작업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할게요. 는 국어 더하기 수학. 엔터. 체육핸드 끌고 블록 풀고. 매크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작업밖에 출제가 안 되고요. 항상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기록을 중지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하시는 방법은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왼쪽 끝에 기록 중지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야지만 중지됩니다. 끝났어요. 잘 됐나 안 됐나 검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 지우고 눌러볼게요.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었죠. 항상 이 부분은 기록을 중지하신 다음에 텍스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간혹 기록 중에 이름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틀린 겁니다. 기록을 끝낸 다음에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네, 기록을 끝낸 다음에 이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 다른 셀 클릭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5점이고요. 두 번째 매크로 만들게요. A3에서 23셀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동일 시트 G6에서 H7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 클릭했을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먼저 버튼부터 그려야 됩니다. 버튼 그릴 위치는 G6에서 H7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입니다. 네, 마우스 올려두면 이름 뜰 거고요. 클릭하고 항상 도형 그릴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됩니다. 마우스 띄고 Alt키 띄고. 첫 번째 했던 단추는 이게 매크로 전용이라 그리자마자 매크로가 바로 실행되는 거고요. 도형은 우리가 매크로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동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가기 메뉴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해야 되고 기록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기록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인. 지금부터 하는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작업만 하셔야 돼요. 작업은 우리가 A3에서 E3셀 영역에 채우기 색 칠하는 거였습니다. 범위를 잡고 홈 탭에 채우기 색에 표준색 노랑. 위에는 테마고 아래가 표준색입니다. 표준색의 테마 구분하셔야 되고 요겁니다. 노랑. 네. 작업은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항상 작업이 끝나면 블록을 풀고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네.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하고 요거 누르면 색이 칠해집니다. 시험장 가시면은 검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다른 거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항상 기록을 중지한 다음에 텍스트 이름 써야 됩니다.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이름은 서식. 끝났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정렬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텍스트만 쓰면 끝나는 거고요. 혹시나 정렬하라는 말이 나왔다면 네, 정렬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도의 말이 없기 때문에 정렬 안 해도 되고요. 네. 네, 이 상태입니다.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각 2점입니다. 주의사항 보시면은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된다. 이 말은 요거 지우고 다시 만들면은 빵점이란 뜻입니다. 기본 제공된 차트에서 지시사항대로 고쳐나가는 문제고요. 다 고치면은 요렇게 똑같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재고율 계열과 합계 요소가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이 친구들은 계열이라 부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요소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범위가 다 잡혀 있죠. 여기서 저희가 재고율과 합계라는 요소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일단은 재고율 클릭하고 제거 누르면 되고요. 저희가 합계 요소도 제거해야 되죠. 합계가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제거 버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한 다음에 왼쪽에 왔을 때 합계를 클릭하고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클릭해서 원상 복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범위가 수정이 됐죠? 네. 2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그러면 판매 단가만 종류를 바꿀 겁니다. 판매 단가 클릭. 네. 아래 범례 부분에서 판매 단가를 클릭하고요. 또 클릭하면 돼요. 2번 클릭하면 특정 계열만 범위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계열은 판매 단가이고요. 이 친구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 네.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A1셀과 연동되도록 표시하시오. 차트를 클릭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차트 제목을 추가해야 되네요. 그럼 차트 제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기본값이 차트 위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핑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A1셀과 연결시키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클릭해야 됩니다. 제목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 A1셀을 클릭 확인 누르면 연결됩니다. 이 내용 바뀌면 당연히 아래도 반영이 되겠죠? 4번 입고 수량 계열의 재킷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지정하시오. 긴가민가 하신 분들 시험장 가셔도 요 그림 보고 하세요. 여기 재킷 600 나오죠?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그럼 우리 먼저 입고 수량의 재킷 요소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입고 수량은 파란 색깔 막대이죠. 그리고 재킷 여기네요.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또 클릭하면 즉 천천히 2번 클릭하면 부분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친구만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에 기본값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 이름과 값이네요. 그럼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생기죠? 기타 옵션 저희가 항목 이름과 값이 나와야 돼요. 항목 이름과 값. 그럼 결합을 하고 동일해졌죠. 기본값이 바깥쪽 끝일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현재 바깥쪽 끝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 값, 바깥쪽 끝에 위치 확인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고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녹색, 강조욕을 지정하시오. 그럼 바깥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차트 영역을. 이 상태에서 테두리 맨 아래 내려가면은 둥근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옆에 각진 부분이요. 동글동글해져요. 방금 바뀌었고요.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녹색 강조 6입니다. 그러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하면 안 생깁니다. 차트를 클릭해야지만 여기 생겨요.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녹색 강조 6. 이거 올려두면 이름 뜹니다. 확인하시고 미세 효과 녹색 강조 6 클릭하면 끝. 확인하시고 시험지 한번 확인하셔서 똑같이 되어 있으면은 맞게 됐구나.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몇 번만 같이 해보면 금방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모의고사 2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